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77회차가 될 거고요. 내일 오후 2시, 월요일인데도 MPB 일본 프로야구 경기 3경기가 있고요. 총 5경기인데 자, 이 중 돔구장 경기만 3경기 준비해서 분석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경기 오릭스와 소프트뱅크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프트뱅크랑 오릭스 경기인데 일본 프로야구 특성상 선발 투수에 굉장히 무게감이 실리는 야구 경기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를 조금 더 집중해서 분석했고요. 자, 물론 타격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래도 일본 야구는 타격보다는 투수 위주의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구 투수를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서 한번 영상 야무지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소프트뱅크의 경우 홈 경기고요. 원정 경기고. 자, 오릭스 홈 경기에서 진행되고요. 오릭스는 선발 투수, 오릭스는 타지마 다이키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타지마 같은 경우 최근 굉장히 뜨겁죠. 예, 승리 페이스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타지마가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잘하는 선수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근데 금년도 들어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하고 있는 편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설명할게요. 오릭스는 일단, 자, 타지마 다이키가 선발로 나오고요. 직전 경기 9월 13일, 라쿠텐전에서 전에 선발로 6.1이닝 6피안타 1피홈런 3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고요. 자, 최근 18경기에서 18경기 이번 시즌 18경기 9승 3패 10승 도전하고요. 이번에 9승 3패 2.6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이다. 자, 그리고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는 히가시야마가 선발로 나오는데 그렇게 32세죠. 히가시야마 나오는 그렇게 믿음이 가는 투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직전 경기 12일 세이브전 선발로 등판해서 5.2이닝 7피안타 1피홈런 그리고 3실점으로 마찬가지로 비슷한 투구를 했고요. 승리를 기록했다. 자, 그리고 선발 등판해서 10승 6패 2.94의 준수한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자, 우선 지난 날짜 바로 18일자 경기에서 두 팀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볼게요. 자, 먼저 홈팀 오릭스입니다. 오릭스는 선발 미야기가 올라왔고요. 미야기가 5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했고 승리 투수를 기록했고요. 자, 미야기가 5이닝을 막아줬고요. 이후에 올라온 4명의 불펜이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자, 타선에서는 6안타 2득점밖에 내지 못했지만 어찌됐건 투수전 양상 속에 경기를 승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전날 팀 내 에이스인 센가 코다이가 선발로 나와서 7이닝 동안 6개의 피안타와 2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고요. 자, 이어서 올라온 마츠모토가 1이닝 무실점 기록했지만 타선이 모두 도합 4안타 무득점에 그치면서 0대2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완봉패를 당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자, 우선 두 팀의 지난 날짜 봤을 때 오릭스는 승리하고 홈으로 돌아왔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세이브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를 예상하자면 일단 자완이고요. 타지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자완 투수 중에 손꼽을 정도로 잘하는 투수라고 보여져요. 폼도 굉장히 좋고. 자, 6월부터 타지마는 저한 투수로 6월부터 지금까지 패배 없이 8연승을 기록 중이다. 그리고 금년도 소프트뱅크 상대 4경기에서 1승 0패 기록했고요. 방어율도 2.03으로 상대전에 굉장히 안정감을 겸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카가와나 요시다 등 거포 타자들이 최근에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쪽은 오릭스고요. 화력 지원도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미모리나 마키아라가 맡고 있는 소프트뱅크 타선 충분히 타지마 정도면은 퀄스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오릭스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뱅은 히가시야마가 소뱅의 히가시야마는 금년도 오릭스전 3경기 1승 1패 기록 중이고요. 방어율도 4.15로 꽤나 오릭스에 고전했던 피칭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릭스 상대로 꽤나 많이 긁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그렇게 막 심각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오릭스전에서 4.15라는 높은 방어율을 형성했다라는 것은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위험 얻어맞을 확률은 그만큼 높다 이거죠. 자, 그리고 최근 히가시야마 같은 경우는 이닝을 길게 끌고 가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도루미스를 범한 오릭스의 후쿠다가 10일 동안 2군에서 충분히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경기 복귀했고요. 자, 5번으로 올라온 동구도 역시나 장타력이 굉장히 있는 타자기도 하고 오늘 히가시야마가 오릭스 타선을 상대로는 꽤나 고전할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예상되면서 이 경기는 오릭스가 한 번 더 승리를 가져갈 경기라 생각되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월요일 낮 경기이기 때문에 기록상 월요일 낮 경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월요일 낮 경기에서 굉장히 저득점 경기가 많았다라는 것이 이번 경기에 꽤나 힘이 크게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릭스 승에 언더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를 봤을 때 최근 패배 없이 연승을 기록 중인 타지마가 10승에 도전합니다. 히가시야마는 오릭스 타선을 상대로 꽤나 고전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오릭스 승 그리고 오릭스 큰 점수 차를 날 것 같지 않으니까 소뱅 프렘 보고 저득점 사이드로 두 경기 이렇게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갈 건데 다음 경기는 요미우리랑 요코하마 경기예요.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돔구장에서 치러지고요. 예, 도쿄돔에서 치러집니다. 자, 요미우리 요코하마 마찬가지 선발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미우리는 스가노 토모유키가 다시 한 번 더 마운드에 오르고요. 자, 그리고 요코하마의 경우는 이마나가 쇼타가 선발 투수로 또 마운드에 오릅니다. 두 투수 다 뭐 앵간치 던지는 투수죠. 예,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미우리 선발부터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미우리는 스가노 토모유키가 선발로 나옵니다. 꽤나 그래도 요새 긁히고 있죠. 9월 13일 야쿠르트전 등판해서 자, 야쿠르트전에 선발로 등판해가지고 7이닝 6피안타 3피홈런 4실점을 기록하고 승리했다. 자, 야쿠르트 상대로 꽤나 얻어맞았죠. 피홈런도 3개나 있었고 이날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야쿠르트 무라카미한테도 홈런 하나 맞으면서 분명히 기억하는데 피홈런 3개 볼넷 하나 나오면서 탈삼진 6개 4실점으로 물론 피칭 내용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승리 투수를 기록했고요. 자, 스가노는 이번 시즌 8승 6패 3.17의 방어율로 그래도 나름대로 팀 내에서 어느정도 1인분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코하마인데, 자, 요코하마는 이마나가 쇼타가 선발로 등판하는데 쇼타는 12일 마찬가지 야쿠르트전에서 7이닝 1피홈런 1실점 승리를 기록했다. 자, 그리고 이 투수도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18경기에서 10승 3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평균 자책점도 스가노보다 훨씬 낮은 2.26의 방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지난 경기 결과입니다. 자, 요미우리 같은 경우 선발 야마사키가 5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6개의 피안타와 2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마사키를 이어서 던진 5명의 불펜이 1실점을 했고요. 자, 타선에서는 오카모토의 솔로포가 유일한 득점이었고요. 타선이 전부 8안타에 1득점에 그치면서 1대3으로 패배하고 경기를 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요코하마는 선발 오누키가 6이닝 6피안타 1피홈런 1실점 기록하면서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면서 1승 올렸고요. 자, 이어서 3명의 불펜이 무실점을 기록하고 타선이 10안타 3득점으로 분전하면서 3대1로 요코하마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일단은 10안타 3득점이나 8안타 1득점이나 솔직히 큰 타선의 짜임새가 있는 경기는 아니었죠. 결국 투수전 양상이 흘렀고요. 또다시. 자, 그렇다면 이번 두 번째 맞대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투수들이 올라오는데 자, 스가노는 금년 요코하마 상대로 4경기에서 1승 1패 2.89의 성적을 기록 중이고 특히 6일 요코하마 상대로 5개의 피안타 그리고 무실점 1실점 완벽한 승리를 완투승을 거두기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리그 2위를 이미 확정 지었기 때문에 확정 지으면서 어제 경기에도 점수를 많이 뽑는 데는 실패했지만 꾸준하게 안타를 치면서 출루했던 쪽은 요코하마라고 보여져요. 요코하마는 리그 2위를 확정 지으면서 타선이 꾸준하게 무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중심 타선 마키는 물론 타선은 물론이고 1번 구하라, 2번 구스모토까지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경기 호투했던 스가노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요코하마 빠따 상대로는 이번 경기에서 솔직히 고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요코하마의 이마나가 쇼타 같은 경우 이번 연도 들어서 요미우리전에 3경기 1승 0패 0.82에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었고요. 자, 최근 이마나가 같은 경우는 매 경기마다 7이닝을 넘기면서 굉장히 선발로서 꾸준하게 긴 이닝을 소화해주고 있고 올 시즌에 노히트 노런을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부터 6연승으로 패전이 없는 기록을 갖고 있어요. 요코하마 승리 요정이라고 보여지죠. 자, 그리고 이마나가는 이 기세를 몰아서 이번 경기에 상대 타자 마루, 그리고 나카타 쇼, 그리고 오카모토 등 요미우리 중심 타선을 봉쇄하면서 충분히 승기를 잡기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보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요코하마가 승리를 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변수가 조금은 존재해요. 왜냐, 요미우리 빠따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깨비기도 하고, 그리고 요미우리 스가노 같은 경우도 무시 못할 만큼 꽤나 요즘 들어서 물론 어느 정도 실점은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투수는 맞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경기라고 보여지면서 요미우리가 조금 더 열세한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나이도 나이고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실점 추이나 모든 걸 통합했을 때 요코하마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마찬가지 저득점일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중요 포인트는 양팀 지만 이마나가의 최근 폼이 좋으며 요코하마의 타격감도 물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이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라 보여지고 이 경기는 요코하마 승, 핸디 승에 마찬가지 저득점 경기 예상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경기까지 분석 마쳤고요.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 승부식 76회차 7585.40배당 조합 준비해서 수익방에 공유 완료했고요. 자, 고배당에 관심이 있거나 고배당 조합 궁금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고배당 조합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니오넴과 치바롯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중요 포인트 콕콕 집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니오넴 같은 경우는 카토 타카유키가 선발로 등판하고요. 치바롯데는 스즈키 쇼타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 선발 투수부터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니오넴입니다. 니오넴 홈이니까 니오넴부터 볼게요. 니오넴 같은 경우 카토 타카유키가 나옵니다. 니오넴 카토 타카유키. 자, 투수고요. 자, 20경기 나와서 22년도 20경기 6승 7패 투수했고요. 6승 7패에 2.14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 직전 경기 등판에서 8이닝 3실점을 기록하면서 두 경기 연속 컬스 기록 중입니다. 자, 그리고 볼넷을 이날 경기에서 두 개밖에 안 내주면서 제구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카토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 가운데 직전 경기에서도 불펜이 무실점을 기록했다. 카토가 좋은 가운데 직전 경기에서 불펜이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안정감을 더하고 있는 모습이다. 마운드 굉장히 괜찮죠. 자, 그리고 다이고와 카츠나리가 최근 타격감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서 다이고와 카츠나리가 최근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긍정적인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 존재 이렇게 보고요. 자, 바로 치바롯데 갈게요. 치바롯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좌투수고요. 스즈키 쇼타가 등판합니다. 자, 쇼타 스즈키 5경기 1승 2패고요. 4.76에 높은 방어율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경기 6이닝 무실점 피칭하면서 기록했다. 자,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긴 했는데 피안타 6개가 허용하면서 불안한 모습도 존재했다. 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실점 피칭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피안타 6개를 허용했을 정도로 구위가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구도 그렇게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안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리고 쇼타 같은 경우 위력적이지 않다라고 봤는데 불펜까지도 최근 치바롯데 같은 경우는 좋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무실점도 없었고 3실점, 2실점, 3실점 이렇게 기록하면서 최근 불펜도 조금씩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치바롯데다. 자, 그리고 타선도 최근 들어서 다시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치바롯데입니다. 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 쪽은 치바롯데다. 그리고 상대는 니오넴인데,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니오넴 승리 사이드를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치바롯데 최근 타선이 조금씩 기복을 보이고 있고요. 니오넴 같은 경우는 타선 쪽에서는 솔직히 치바롯데나 니오넴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마운드의 안정감이 니오넴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선발 마운드나 불펜진 필승조들이 그래도 무실점 피칭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쪽은 니오넴이다. 자, 그리고 이 경기에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선이 둘 다 그렇게 좋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다라기는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점수 올리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시 또 설명드리자면 월요일 낮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니오넴에 빠따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니오넴의 약 우세를 점쳐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 니오넴 승리까지는 예상하는데 핸디캡은 솔직히 시바승 보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큰 점수가 많이 터질 것 같은 경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득점에 플러스 핸디승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픽이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최근 두 팀 다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타격에서도 큰 점수가 나올 경기는 아닐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니온승까지는 보는데 치바 핸디승 보고요. 마찬가지 저득점. 자, 오런더까지도 솔직히 예상이 됐는데 일단 오늘 준비한 경기는 3경기이기 때문에 이것만 분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일본 야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내일 경기 직전에 최종 조합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최종 조합은 하단에 수익방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수익방 입장하시면은 최종 1번 야구 조합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